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타인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손해배상은 민사상 권리구제 수단 중 하나로서 누군가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현실에서 이 손해배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해배상이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어떤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은 민사적 절차이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사건인 것이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사사건입니다. 반면에 사기나 폭행 등 피해를 당하였다면 이는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당사자를 구분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단순히 민사적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좀 구분이 되실까요? 민사적 손해배상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돈으로 배상받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타인을 때리거나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하는 등 불법행위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고요. 불법행위란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를 형사적 개념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불법행위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벌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사기, 명예훼손 같은 형사사건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입마개 없이 산책 중에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을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경우는 견주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하고 반려견에게 물려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로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게 됩니다.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는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손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치료비, 수리비,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같은 금전적 손해를 재산적 손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즉 비재산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형벌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만약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70%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30%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도 그 비율만큼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책임 정도를 다투는 공방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은 단순히 돈으로 보상받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반면에 민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의 내용을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소송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입증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손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입은 그 순간부터 증거를 모아야 할 것이고 필요한 상담을 받는 것 역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잘 해소되고 또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현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